많은 언론의 추가 취재와 검증 과정이 뒤따르기를 바라면서 관련자들의 증언, 제보, 양심 선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 12월 8일자, 2016년 12월 8일자 미주 한인 언론 주간지인 썬데이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3년에 발간한 자신의 일기 모음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책에 실린 92년 5월 21일자 일기에 임신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인터뷰에서 종 목사가 증언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조현정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말이죠. 황현재 박사 동년배 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그 일본 경찰로 들어갔어요. 그건 최태민이하고 그 나이가 한 3살 차이 돼. 그러니까 이놈이 그 둘이 만나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둘이 같이 오니까 말이죠. 같이 오니까 벌써 마약한 것도 알고 내가 지금 두 딸이 된 것도 마찬가지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본 거는 최태민하고 같이 목회 활동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 최태민이가 나중에 이제 가짜 목사 행동을 되는지 말이죠. 조현진 목사가 가짜 목사를 해주면 그때 또 돈 몇 푼 가지면 그때 아니 이거 한국 교회가 요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가짜 목사 돈 많고 이제 돈이 그런데 최태민이 얘기면 형님 말이죠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갔느면 안 해요. 최태민이 그놈이 말이지. 아마 청와대에서 말이지 꼭 최목사 정서 그러거든요 이제 말이지. 그래 쇼를 한 거에 한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저기 5번 결혼했다 8번 결혼 아니고 사실 그냥 15번 결혼한 놈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자 사람들 도사죠. 그리고 또 그런 무당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못된 짓 하는 건 나중에 그 솔직히 비극이 될지만 하죠.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그러면 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이제 2딸까지 나누니까 근데 그때도 아까 조현정 목사도 두 딸아이를 낳는데 행방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 어떻게 한번 좀 구해달라고 아무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내가 볼 때 그걸 극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에서 길르다가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제 큰딸 순덕이한테는 말이지 큰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둘째는 최순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얼마 전에 현재 지금 고약점 때문에 현재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 이제 그거 이제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발이 다 먹으러 터진 거죠. 근데 주장이 조현정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2딸 낳았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형 같은 것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주장이 조현정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2딸 낳았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형 같은 것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조현정 목사가 저기 말이야 헌병 대령으로 출신이죠. 헌병 대령 출신이에요. 하면 되니까 이제 범죄 관계는 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 있으신가 말이죠. 그래서 최태민이 그 형 말이야. 나 저기 마약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마약도 구해줬다니 아마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러지만은 최태민의 비밀은 그 형, 조현정 목사 성화는 내가 그 비밀을 많이 했지만 그 두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행방을 모른다는 거지 말이야. 한 개인의 가족사는 조롱거리나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사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국정이 농락당한다면 가족사는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 검증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자 논란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완전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르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 내용. 네, 박 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 그랬는데.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몰타에 네.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12월 9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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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근데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그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네.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이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입학요강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걔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이게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 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그로는 뭔지 아세요? 김기춘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네.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가장 예측,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의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여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이 대한민국 사단을 일으킨 최순실이가 정윤회와 결혼을 몇 년도에 한 걸로 알고 계세요? 95년도 아니에요? 95년도 했죠. 예.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정유라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유라 96년 호적이 96년으로 안 돼 있나요? 96년으로 돼 있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좀 성숙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만 제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지 마시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이 확실한 취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안 의원님 말씀하고 계신 거 분명한 거죠. 저는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 추정이라든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왜 다 그 모두 까기를 해요? 벼랑간에 또 그냥 자기 얘기만 하세요. 글쎄 저는 평론 같은 거 싫어합니다. 제가 발로 뛰고 현재 실제로 들은 것들만 팩트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동네 아줌마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주부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다른 겨울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92년 겨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이건
그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최태민, 임선희 예.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 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는데 네.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예. 돌잔치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사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근데 현수막을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 교포 한 분의 정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분한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은 정윤회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하. 정윤회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최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예.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0년도 70살 정도 됐고요. 예. 정윤회 최순실 예.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 씨예요. 이분의 기억이 틀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벨을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벨은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한겨레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 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접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아,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예, 봤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접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있는 거짓말할 수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같은 병원 다니면 닮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라가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 돈 안 다녔을 거고 손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닮지만 자매 지간도 닮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 나왔죠. 예,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일에.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이쪽 분들이 세면. 예,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예,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안 의원님께서는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에 얽혀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결혼식 자리에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는 없었어요. 당시 운동 생활하고 있었던.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만났고 가족처럼 지냈었죠. 근데 왜 안 그런데 왔죠? 그 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참 재미있고 의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겨울이니까 감기에 걸렸겠나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겠죠. 봉도사님은 알았어. 동생이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으시네. 같이 목회 활동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야. 그 최태민이가 나중에 이제 가짜 목사 행동을 되는지 말이죠. 조현진 목사가 가짜 목사를 해주는 그때 또 돈 몇 푼 가지면 그때 아니 한국 교회가 요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가짜 목사 돈 많고 이제 그런데 최태민이 얘기면 형님 말이지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갔느면 안 해요. 최태민이 그런 말이지. 아마 청와대에서 말이지 꼭 최 목사 그러거든요 이제 말이지. 그래 쇼를 한 거에 한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저기 5번 결혼 5번 결혼 아니고 사실 그냥 15번 결혼한다 그런 말이죠. 여자 사람들 도사죠. 그리고 또 그런 무당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못된 짓 하는 건 나중에 솔직히 비극이 될지만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그러면 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2달까지 나누니까 근데 그때도 아까 조현정 목사는 두 딸아이를 낳는데 행방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진 어떻게 한번 좀 구해달라고 아무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내가 그때 그걸 극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길르다가 우리 형님 와가지고 이제 큰딸 순덕이한테는 말이지 큰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둘째는 최순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맞아서 현재 지금 고약점 때문에 현재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 이제 이제까지 우물쭈물 하다가 이발이 다 먹으러 터진 거죠. 근데 주장이 조현정 목사님 어려워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권력도 휘두른 정황이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정도의 권력 중독이었다면 저질렀던 일들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알려졌어요. 통화 내용. 네, 박 전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거 하나. 모른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네. 그리고 몰타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하지만 사실 검찰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당연히 흘렸겠죠. 구체적으로는 정유라가 확인을 해준 바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1월경에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안부 인사 같은 것을 나눴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과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 정도는 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최순실 정유라 씨는 이름을 바꾼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네. 안부 전화를 사실 미안했겠죠. 몇 차례. 자기 때문에 탄핵까지 돼가지고 청와대에 있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만 특정됐지만 그 이전에 주장이에요? 두 달 났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형 같은 일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전 주장이 조현종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두 달 났다는 최태민이가 얘기한 거지 말하면 형 같은 일까지 말하면 이제 마약도 구해달라는 안 맞아. 조현종 목사가 지금 헌병 대령으로 출신이죠. 헌병 대령 출신이에요. 하면 되니까 이제 범죄 관계는 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 있으신가 말이죠. 그래서 최태민이 아까 형 말이야 나 저기 마약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마약도 구해줬다니 아마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러지만은 최태민의 비밀은 그 형 안까지 조현종 목사 상황은 내가 그 비밀을 많이 했지만 그 두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행방을 모른다는 거지만 한 개인의 가족사는 조롱거리나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사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국정이 농락당한다면 가족사는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라 공적 검증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자 논란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완전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장시호 씨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모가 항상 서로 개인 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말했고 VIP가 나를 통하지 않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정유라도 분명히 뭔가 그 자금 관리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소극적으로라도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정유라가 안부 전화였다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근데 통화 내용도 모르면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그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네.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2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입학요강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걔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이게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많은 언론의 추가 취재와 검증 과정이 뒤따르기를 바라면서 관련자들의 증언, 제보, 양심 선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 12월 8일자, 2016년 12월 8일자 미주 한인 언론 주간지인 썬데이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3년에 발간한 자신의 일기 모음집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책에 실린 92년 5월 21일자 일기에 임신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인터뷰에서 종 목사가 증언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련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조현종 목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말이에요. 황현재 박사가 동년배 되는 분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그 일본 경찰로 들어갔어요. 그럼 최태민이하고 그 나이가 한 3살 차이 돼. 그러니까 이놈이 그 둘이 만나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둘이 같이 오니까 말이죠. 같이 오니까 그래서 마약한 것도 알고 내가 지금 두 딸이 된 것도 마찬가지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본 거는 최태민하고